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발고등학교 시험범위입니다. 올림포스. 올림포스 걸로는 6강 1번인데 정발고 프린트는 6번이죠. 6번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fancy high rises. 멋진이죠. 참 멋진 팬시면 멋진 화려한 high rises 고층 빌딩 의미예요. 보통 이렇게 쓰죠. 어디에서는요. 스카이스크레이퍼 맞죠? 스카이스크레이퍼 맞췄노. 가끔 제가 그 해마 머리에 히포캠퍼스라고 그러죠. 머리에 해마에 뉴런이 가끔 끊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맨날 평생 쓰던 단어 하다못해 우리 집 번호 있잖아요. 현관문 번호 그게 낯설 때가 있어요. 네, 방금 스카이스크레이퍼 이제 안 넣었었는데 방금 전에 쓰는데 좀 낯설었어요. 마천루 고층 빌딩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쩔 수 없대요. 나이 먹으면 그 기억력이 퇴보하는 게 그 신경과 신경을 연결해주는 뉴런이 그 시냅스가 끊어진대요. 뭐 여러 가지 뭐 콜레스테롤이나 노화에 의해서. 그럼 이제 그걸 다시 살릴 방법은 없고요. 우리 인간의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인간의 두뇌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세포가 더 많잖아요. 그 사용하지 않은 세포를 이용해서 다시 암기를 해야 된대요. 예. 이제 단어를 새로 암기하는 꼴이 되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상황이. 잠시 한탄해봤습니다. 뭐 세월의 흐름이니까 어떡하겠습니다. 아직 그 95%가 그냥 잠자고 있다고 그러는가요? 5%만 사용하고 몇 프로인지 뭐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애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새 세포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암기해봐야죠. 자, 잠시 시간을 끈 이유는 낯설지 않을 때까지 써놓고 낯설 때가 있어요. 자, 고층 빌딩이란 뜻이죠. 멀티 스토리 빌딩 뭐 이렇게도 해요. 뭐 스토리가 층이니까 멀티 스토리드 빌딩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멋진 고층 빌딩과 이거는 금융의 재정의 이런 뜻이죠. 헤드쿼터스한 본부의 본부, 금융본부. 이건 본점이겠죠. 본점. 한국은행 본점, 기업은행 본점 이런 거 있잖아요. 본점들. 보통 이건 상징적으로 수도 서울 같은 데 있으니까 지금 이게 뉴욕의 맨하튼 거리 뒤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관광객 센터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스브니어 기념품이죠. 그 다음에 패들러 하면요 이 행상인이거든요. 스트리트 밴더 밴더 같은 개념입니다. 뭔지 아시죠? 행상인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복수니까 밴더스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make one's way. 자,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1번 fancy high rises. 그 다음에 financial headquarters. 여기까지 건물이죠. tourist centers. 그리고 마지막에 souvenir peddler. 이런 아마 여기 가면 이런 건물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 보죠. 이들이 make one's way 하면 나아가다 진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 나아가다 진출하다. 베럴리 파크 시티 쪽으로 진출하기 전까지 그 이전에 이런 건물이나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 때까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뒤편입니다. 월드 센트레이터 이면의 그 지역은 어떻다? was a giant 아주 커다라면서 그러면서 혐오스러운 gross 하면요 형용사로 이게 물론 혐오스러운이란 뜻도 있고 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GDP가 gross domestic 프로덕션이겠죠, 그죠? 국내 총생산, 그죠? 총이란 뜻입니다. 자, GDP. 그래서 그런데 총 이런 뜻도 있고 GN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 혐오스러운이라는 뜻 따로 있습니다. 매립지죠? 아주 혐오스러운. 아마 쓰레기도 있고 버려진 땅이었던 거죠. 그런 땅이 있잖아요. 쓰지 않고 왠지 잡초 있고 뭔가 지저분한 쓰레기 있고 막 이런 거. 이런 혐오스러운 매립지였습니다. 뭐가 하기 전에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 1982년에 이 데네스라는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돌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뭐 어떻게 돌리기로 결정했냐면 그 매립지입니다. 여기서 데스는 그란 뜻이죠. 그 매립지를 그것의 근원, 그것의 뿌리 이런 거로 돌리기로 한 거예요. 루츠, 근원, 뿌리.
알겠죠? 그것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의 본래의 뭔가 근원, 뿌리 이런 걸로 돌리기로 한 겁니다.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죠? 이건 일시적으로란 뜻이죠. 비록 일시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돌리는 것이긴 하지만 어떻다? 이것을 돌리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야, 이 땅을 좀 복원시켜 봐야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데네스는요, 여기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올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emporarily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 독특합니다. 일단 관용적 표현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네스는 was commissioned. 어떻게 됐습니까? 위임받고 위탁받았습니다. 자, was commissioned 하면 위임받다 또는 위탁받다.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할 것을 위탁받고 이렇게 할 것을 위임받은 겁니다. 아직 여기가 아니네요.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끊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 가야죠. 퍼블릭 아트 펀드라는 공공단체가 있나 봐요. 공공미술기금, 예술기금. 요런 단체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을, 요렇게 할 것을 to create, 만들 것을 위탁받고 위임받은 겁니다. 자, commission aid도 하면요. 이것도 오형식 문장으로서 커미션, 뭐 수수료 또는 뭐 위원회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커미션 A가 뭐뭐 하도록, 이거 하도록 위탁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와 있습니까? A가 주어로 나오고 얘는 뭐가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죠. to 부정사가. 그래서 이렇게 위탁받은 겁니다. 이렇게 요구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기 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requested란 단어를 쓸 수도 있고 require 이런 단어도 쓸 수 있고요. asked 이런 것도 비슷하겠죠. 이런 것을 요청받다, 요구받았다, 위탁받았다. 그죠? 이런 게 될 겁니다. 따라서 데네스는 이런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위임받았습니다. 뭐 할 것을? 이렇게 할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to create 만들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fantastic pieces 가장 중요하면서도 환상적인 그러한 피스 물건임 어떤 이거는 이제 공공 작업 중에 하나 그죠? 공공 작업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work란 단어는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work란 단어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pieces of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조수사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하면서 significant 하면서 환상적인 그러한 공공 작업들 중에 하나를 만들 것을 위탁받았습니다. 어떤 공공 작업이냐면요. 이런 공공 작업이죠. 바로 맨하탄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봐왔던 여러 가지 그죠? 공공 어떤 작품이 있을 거예요. public work. 공공 작업이라고 했나요? 공공 사업이란 좋은 말이 있네요. 공공 작업은 좀 이상하다. 그죠? 공공 사업. 한글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맨하탄이라는 뉴욕의 맨하탄 이 지역이 지금까지 봐왔던 것 중에서 어떻게 해요? 봐왔던 가장 멋진 그러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공공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 중에 하나. 그런 것 중에 하나를 갖다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어떻게 요청받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죠? C의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여기. 이해하시겠습니까? C의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그럼 어떤 뜻이에요? 가장 뭐뭐한 이런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그녀의 컨셉은 뭐였냐면 was not 이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조각품이 아니라 이 누굽니까? 아그네스 데네스라는 사람은요. 예술가는 의뢰를 받았을 때 나데이 버피가 나오고 있네요. 요것이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 살아있는 설치 예술이었어요. 이게 설치라잖아요. 설치. 살아있는 설치 예술. 원래 설치란 뜻인데 생생한 그죠? 생생한 생기 있는 설치 예술이었다는 거죠. 전통적인 조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데이 버피입니다. 어떤 설치 예술이었냐면 changed 바꾸는 거예요. 대중들이 예술을 보는 그 방식을 바꾸는 이런 뜻이죠.
대중들이 예술을 보는 그 방식을 바꾸는 그런 살아있는 설치 예술이었습니다. 별표죠. 그죠? 자, 이 주격관계대명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change the way. 자, 여기는 the way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how가 생략되어 있고 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해 줘야 됩니다. the way를 생략하든지 how를 생략하든지 워낙 많이 했죠. 단 how 대신에 모든 관계부사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that은 생략 안 해주고 써줘도 됩니다. the way that 써줘도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관계부사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in이나 by 그 다음 which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which 쓴다고 무조건 틀리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which 쓰고 어디에? 뒤에 어떻게 들어가 있으면 돼요? in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치사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원래 뒤에 있었던 거니까 또는 이 앞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이 앞으로 나와서 in이치랑 결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관계부사 how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관계는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약한 친구들은 저한테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나를 만났을 때 이 부분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데네스는요.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서 아름다운 골든 휘트, 이게 휘트 해가지고 이게 밀입니다. 황금빛 밀밭, 필드가 밭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right가 이렇게 나오면 바로란 뜻입니다. 바로 in the shadow 하면 그늘이죠. 그럼 번쩍이는, gleaming하면 반짝이는, 햇빛 같은 거 받아서 반짝이는, 눈부신 트윈 타워, 그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이 있었는데요. 그 트윈 타워의 그늘, 바로 그 그늘에 어떻게 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2002년, 2001년 그 이전에 그 9.11 테러 있잖아요. 이 9.11 테러의 목표 대상이 됐던 트윈 타워죠. 비행기가 갔다 콱 해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죠? 쌍둥이 빌딩이. 아마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1982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 지금은 그라운드 지로 그대 건설 안 하고 그 폐허 그대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라운드 지로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 그대로 비워놓은 상태죠. 폐허로. 자, 어쨌든 데네스는 이런 것 설치예술, 행위예술이란 면에서 밀밭을 만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Whitfield Confrontation, 뭐 직면, 대면, 뭐 이런 거죠. 이러한 제목하에서 데네스와 자원봉사자들은 removed, 제거해버린 겁니다. 뭘 제거했냐? 트래시 쓰레기를 갖다가 제거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웠다는 얘기죠. 어디로부터? 그 한 4에이커, 에이커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땅의 넓이 4에이커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넓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에이커면 축구장 한 몇십 개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넓이의 쓰레기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었습니다. 뭘 심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심었냐면 이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심었습니다. 치우고 심은 거예요. 엠버는 황금빛에 호박색이 이런 뜻이거든요. 호박색이 황금색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먹는 호박 말고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노란색 옐로우스톤이 있어요. 노란색 보석, 그죠? 옐로우 노란색의 그러한 보석 어머니 진짜 좋아하십니다. 딱 보고 있으면 입에 넣고 싶어요. 이거 아기들이 이제 그 어머니 브로치나 그래서 이런 거 호박 그 반지 주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이게 쪽쪽 빨다 보면 그걸 삼킬까봐 큰다는 게 아니라 이게 수용성이에요. 녹아요. 송진이 굳어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되게 예쁜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작아져요. 그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이 호박색, 황금색 물결에 이건 곡물이죠. 황금색 물결의 곡물 물결, 황금색으로 일렁이는 곡물, 그죠? 황금색으로 일렁이는 곡물 밀이죠. 그거를 여기 위에란 뜻이죠. 꼭대기 여기 위에 그 지역 위에 심었습니다. 몇 달간의 농업과 관계 후에 이 관계는 이 관계가 아닙니다. 릴레이션십이 아니에요. 요게 아니라 요거는 논이나 밭에다가 물을 대는 우리가 관계수로라고 그러죠. 그 관계입니다. 몇 달간의 농업과 거기 물을 준 후에 그 위트필드 그 밀밭은요. 이게 뭐예요? 풍성하게 되다, 번창하다, 아주 그냥
넘쳤다는 거죠. flourishing 이렇게 됩니다. flourishing. 그래서 번창하고 아주 그냥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뭐 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여기 뒤에 이런 게 생략된 거 아닐까요? 수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죠? be ready to가 뭐 할 준비가 되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준비가 되었냐? 바로 be ready to be harvested. 수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닐까요? cropped. live이란 단어도 있죠. lived. 수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The artists or volunteers. 그 누구와 누구는 그 예술가와 자원봉사자들은 수확했습니다. 수천 파운드의 굉장히 넓으니까요.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가져다 줄. 그죠? 어디다 가져다 줄? 푸드뱅크라고. 푸드뱅크는 일종의 무료급식이나 저소득층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 도시의 푸드뱅크 쪽에다가 가져다 줄 수천 파운드의 밀을 갖다가 수확했습니다. 뭐 하면서? nourishing이란 단어는요. 양육하다, 기르다, 영양분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게 영양분을 줘서 키워내는 겁니다. 영양분을 주다, 양육하다. 바로 마음과 몸에 영양분을 주면서 뉴요커들의 몸에 영양분을 줬다는 건 뭡니까? 바로 여기 푸드뱅크에 이 밀을 갖다 줘서 뭐 빵을 만들든 뭘 만들든 직접적으로 신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게 해주고 마음은 그걸 보는 뉴욕 시민들 그 폐허가 됐고 쓰레기장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밀밭으로 변한. 어떻게 보면 밀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특히 빵을 주시거나 하는 민족에겐 우리는 논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의 영양분을 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igurative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and 그죠? as 이렇게 해서 그 예술가들 they 그들은 어떻게 nourished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은 이렇게 주면서 and 지우고 they랑 the artist and her volunteers가 같으니까 이렇게 바뀌고 얘가 뭘로 바뀐 겁니까? nourishing으로 바뀐 거죠. 아침이어서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겨서 잘 안 나오네요. 좀 여러분이 이해 좀 바라겠습니다. 이게 자 쓰레기 매립지에서 만들어지는 오늘날의 공공예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좋습니다. 살아있는 설치, 살아있는 그죠? 살아있는 공공 미술 사업이 어떤 거? 살아있는 공공 미술이 그로 성장하고 있다. 어디로부터? 매립지로부터 자라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어려운 내용은 잘 없어요. 그리고 별표 문장도 뭐 나데이버비 요거 내가 아까 선생님이 요거 하나 치긴 했는데 글쎄요.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렇게 어렵다는 뜻은 아니죠. 문장 자체가 어려운 건 없고요. 글의 순서도 썩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중에 B등급에 속하겠습니다. 또는 C등급에 속할 수 있는 그런 파트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일단 한번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